반갑습니다.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이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 가까이 억울하게 옥살이 아니죠. 이 불법 감금을 당하시고 다행히 사면 복권이 되셨는데 하루빨리 컨디션을 되찾으셔서 대국민 앞에서 이 탄핵의 진실을 마구마구 밝혀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겹도록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윤석열 후보가 입만 열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거론하면서 자신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법대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법조인으로서 일만의 양심이 없는 소리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윤석열이 말해왔던 그놈의 특검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상적인 법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이 활동을 시작한 날은요, 2016년 12월 1일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은 이틀 후인 12월 3일이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은 12월 9일이고요. 한마디로 이 특검법이 출범한 후 9일 만에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가 되고 만 겁니다. 그 시작은 특검법,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었고요. 일명 최순실 특검법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말이 안 되냐면 최순실 특검법은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파견검사 수에 있어서 상설특검법에 비해 매우 파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듣고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설특검법은 최순실 특검법보다 2년 전인 2014년 6월 19일에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이고, 이 법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두며 추천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의 국회 추천 4명을 포함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최순실 특검법은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제2항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은 원내 교섭 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의뢰해야 한다. 요렇게 바뀌었고요. 제3항과 제4항에는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이번에도 또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임명 방식을 죄다 뜯어고쳐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정의당과 무소속은 의석수가 각각 6석, 7석에 불과했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므로 당시 제1야당인 새누리당은 쏙 빠지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맛에 맞게 추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파견검사도 5명 이내로 한다는 기존 규정을 무시해버리고 20명까지 대폭 늘려버렸고, 파견 공무원 수도 30명 이내에서 40명으로 확대. 그 결과 총 122명으로 구성된 이 박영수 특검은 웬만한 지방검찰청 규모를 능가해버렸고요.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 사실상 무소불위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특검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최순실 특검법이 얼마나 초헌법적이고 정파적인지를 검찰총장 임명 규정과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도 실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검찰청법 제27조 1항에는 검찰총장은 1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중에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2명 중에 1명을 임명한다. 이렇게 바꾸면 검찰총장은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니라 특정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충성을 하는 총장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특검법 제정 때 제1야당인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일임했다는 것은 두 야당의 구미에 맞는 사람이 특별검사가 돼가지고 특검과 야당이 합심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들 마음대로 구워 삶고 요리를 해도 좋다라는 그런 사인을 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집권 여당인 당시 새누리당도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매우 은밀한 신호를 보낸 것과 같아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와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은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빛의 속도로 국회 표결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특검법 발의 때부터 야당에 동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를 대표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209명이 2016년 11월 5일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더불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159명이었고요. 새누리당 김무성, 김성태, 나경원, 민경욱, 박성중, 신보라, 유승민, 정종섭, 주호영, 하태경 등등등 총 49명이 법안 발의에 동조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 제65조에 의거해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야 3당을 모두 합친 의석수의 무소속 전부가 동조하더라도 174석에 불과했고요.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조한 의원도 171명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집권 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동조가 없었다면 탄핵 소추안은 국회 문턱조차 넘어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예사롭지 않은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게 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니까 법사위죠. 당시 권선동이 법사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법사위에서 국회법 제131조에 따라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이 정진석은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해요.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짓거리면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일사불란한 당론 채택 대신에 의원 각자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 지도부가 스스로 탄핵의 걸림돌들을 싹 제거해주면서 탄핵 소추안은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 불참 1. 이 불참은 새누리당 최경환이죠. 이렇게 통과가 돼버린 겁니다. 현재 윤석열을 받들어 모시고 있는 이 권선동, 정진석이 이딴 짓거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명백한 사실이죠. 자, 이런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앞장서서 했으니까 당연히 국민의 민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시작한 92일 만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을 했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현직 대통령 탄핵은 특검 출범 3개월 10일 만에 아주 전광석가처럼 이루어진 겁니다. 완전히 여야가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이 말도 안 되는 특검의 수사 행태와 대한민국 체제를 배신한 이 변절자들의 위선적인 행보는 탄핵 정국 당시에 일심동체처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깔맞춤 특검법을 잘 지켰다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윤석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 이상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자, 그렇게 기다렸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이 돼가지고 현재 삼성 서울병원에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계십니다. 식사도 잘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놈의 탄핵 세력과 변절 세력들이 음해 비방 공작을 하고 있죠. 별의별 헛소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정상적인 애국 시민들은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데 귀 기울이실 필요 없이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의 짧고 강력한 메시지처럼 국민 앞에 서서 진실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하는 국민들이라면 굳이 설레발에 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묵묵히 마음으로 걱정하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요. 또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요런 각오로 이런저런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만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